네, 2024년 4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은 잡범들이 활개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정치 정변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정치 정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 이화영, 그는 이재명의 꿈인 윤석열 하야를 위해 불쏘시개가 될까? 저는 이화영을 이재명에 이은 또 하나의 잡범, 제2의 잡범으로 봅니다. 횡설수설하고 있는 이화영.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그의 주장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칼럼을 인용해서 이재명의 꿈은 윤석열 하야다. 왜 그러냐? 지금 이재명은 10개 범죄 혐의로 7개 사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이 사건들을 병합해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0개의 위법 사실, 7개의 사건, 3개의 재판, 그리고 별도로 2개의 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앞으로 3년 조건 안 남았네요.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죄는요, 1심에서 나오는 것 갖고는 안 되고, 2심에서 나오는 것 갖고는 안 되고,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야만 그런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갑니다. 지금 강태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원래 22대 총선 직전에 이재명 재판 중에 하나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있었는데, 흐지부지 끌다가 막판에 자기가 사표를 내고 도망가 버렸죠. 도망갔다고 자기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사표 내고 난 다음에 단톡방에다가 어쩌고저쩌고 글을 쓴 거 보게 되면 참 비겁한 판사였죠.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시간을 끌어준다면은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단순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의 3년 사이에 이재명 확정 판결은 나옵니다. 이재명의 꿈인 대통령 되는 거는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지죠. 따라서 가능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물러나게 하는 거죠.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한 1년 내지 2년 만에 하야하게 하는, 그것도 안 하면은 강제로 탄핵으로 하야시키는 방법이죠.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이석연 변호사입니다. 이석연 변호사가 한겨레 신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자기 임기는 1년 이상 단축해서 나가라,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다는 칼럼을 한겨레에 써서 불을 지피자 일제히 민주당은 윤석열 하야를 목표로 탄핵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 중에 뭘로 위협을 가할 것이냐? 지금 우선 떠오르는 게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사건입니다.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은 이화영은 현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사들이 술을 따라주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함께 너 이렇게 인정해라 하고 회유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씨의 주장이 사실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국정조사, 검찰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검찰을 상대로 한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검찰 독재다. 근데요,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이 검사하던 자들이 나오면 변호사 개업을 하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 중에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가 더 많습니다. 국힘당보다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검사로서는, 판사로서는 정당에 못 들어가니까 이재명 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면은 그거는 변호사 독재 아닌가요? 참, 검찰 독재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검찰이 힘을 못 사도록 검수완박 법안까지 만든 집단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조작을 해서 떠들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대검이 민주당의 감찰 요구를 거절했다. 민주당이 대검을 감찰하겠다 그랬는데 거부했다며 범죄 혐의를 비호하는 모든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정조사, 특검 등의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막말로 얘기하면 찢고 까불고 있는 건데 이렇게 떠들게 된 거는 이화영이 검찰에서 회유를 당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은 민영배 의원이 맡기로 했어요. 민영배 의원이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위장 탈당했던 사람이죠. 그 법사위 구성할 때 국힘당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을 했던 그 민영배입니다. 이 민영배 의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대책단에는 이재명을 변호했던 대장동 관련 변호사 5인방이 다 들어옵니다.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거지. 민영배 플러스 대장동 5인방. 이 대장동 5인방 변호사들은 참 이재명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꽂아준 곳에서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했다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과 김승권 의원은 특검 탄핵 추진팀장 그리고 검찰개혁제도 팀장을 맡아서 검찰을 막말로 얘기하면 아작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매달려서 검찰을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이 이화영 회유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지난 4월 15일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민주당의 지도부하고 당선자 한 30명이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조국 씨가 당선된 바로 다음날 대검에 몰려가서 한바탕 기자회견 한 것처럼 협박에 가까운 정치행동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이화영 이 회유 사건이 터져나온 거 하고 그 후에 팩트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사건은 작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술자리가 벌어져서 회유를 당했다라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이화영 측은 말을 바꾸죠. 6월 28일인 것 같다라고 하다가 아니다 7월 3일이다 또 7월 5일이다 라고 했다가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기네 관련 자료를 보니까 6월 30,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에는 또 그 시각에는 이화영 씨는 검사실이 아닌 수원지검의 구치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 조사도 받죠. 그래서 검찰이 오게 되면은 검찰 안에서 이렇게 유치장 같은 데 갇혀 있는 데가 구치감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아니면은 검찰 조사를 끝내고 다시 구치소로 보냅니다. 수원 구치소에 있었다라는 게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 씨의 변호인인 김광민 씨는 지난 4월 4일 법정에서 이 술자리 회유가 있었던 장소를 수원지검 13135 검사실 맞은편에 있는 창고, 이게 1315실입니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 또 인터뷰에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음주 장소를 1315 검사실 내에 있는 영상녹화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김 변호사는 회유 압박은 1315 검사실 앞 창고, 1315실과 연결된 진술 녹화실, 1315 검사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 등 세 곳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이 창고에는 교도관들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녹화실과 휴게실은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이화영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근데 그때 술자리 같이 했다고 하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검찰도 말도 안 된다고 다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나오는 게 보니까 어떤 거냐. 이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본인이 말을 번복했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화영 지사가 쌍방울 관계자가 종이컵에 뭘 따라주길래 마시려고 입을 대보았는데 술이더라. 그래서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럼 이화영은 술을 안 마셨다라고 한 거잖아요. 술을 안 마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전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마셨다 그랬는데 이 변호인 자체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녹화실 얘기가 영상 녹화실은 교도관이 따라 들어갈 수가 없는 은밀한 곳이다 그랬는데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통창이 있고 그래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곳이다. 뭘 하고 있는지. 이 유리창의 크기는 가로가 170, 세로가 90cm. 그래서 교도관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다. 또 영상 녹화실은 문도 개방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음주를 할 수 있었다면 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검찰이 이 영상 녹화실을 개조할 수는 없었겠죠. 개조했다면 또 개조한 티가 날 거고. 이 앞뒤도 안 맞고 관계자들이 이화영 제외하고는 맞춰주는 진술도 없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로지 검찰을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하야해서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윤석열을 하야시켜서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는 선거를 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거죠. 이게 아마 이해찬의 계획일 거고, 이건 제 추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잡범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잡범, 저는 잡범이라고, 사실 잡범이라는 얘기는 정치에서 이화영 가르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돈도 먹고 뭐도 먹고 다 하는 거죠. 이 둘이 대한민국, 그리고 그 뒤에 그 쟁쟁한 변호인들이 붙어서 한자리 하겠다고 이 잡범들을 일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주권을 행사한 결과입니다. 이런 잡범들이 대한민국을 휘어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게 MZ 젊은 세대겠죠. 이 꼰대 같은 윤석열은 싫어 그러는데 이런 잡범들이 자기 맘대로 하는 세상은 과연 30, 40대는 받아줄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MZ세대한테 이화영 진술권을 설명하시고 왜 이재명은 탄핵을 거론하면서 저러는지, 왜 윤석열을 하야시키려고 하는지,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하자는 정당일 텐데 과연 민주주의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금증은 이화영은 이재명의 꿈인 윤석열 하야를 위해서 끝까지 불쏘시개가 될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지금 그는 왔다 갔다 했었죠. 중간에는 말을 바꿨다가 그의 부인이 나와서 재판장에서 격렬하게 자기 남편을 비난하니까 다시 이제 친 이재명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화영도 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을 하다 보면은 영원히 매장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화영,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이재명은 살신성인을 하겠죠. 근데 이 세상이 웃겨서요. 살신은 하는데 성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희생양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화영은 이재명의 꿈을 이뤄주는 불쏘시개가 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